저는 올해 76살이 된 시골 노인입니다.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흙냄새와 함께 했습니다. 아침이면 동네 어귀에서 닭이 울어대고 마을 위쪽 산등성이로 해가 천천히 올라오면 논바닥에 이슬이 반짝이며 하루가 시작됐지요. 남편과 저는 결혼 후 평생을 농사짓고 살았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. 비료를 지게에 지고 밭고랑을 오르내리며 한 알 한 알 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벼가 여물면 낫으로 베어 마당 가득 널어 말리던 날들. 그 모든 게 제 청춘이었고 우리 부부의 인생이었습니다.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몸으로만 버텨온 탓에 노년엔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. 5년 전 긴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날 이후 집 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. 마당에 깔린 햇볕조차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. 남편과 함께 일궈온 재산이라고 해봐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기와집 한 채와 논과 밭 몇 마지기.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. 돈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남편과 함께 흘린 땀과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땅이었습니다.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. 큰아들, 둘째 아들, 막내딸. 어릴 땐 논두렁을 뛰놀며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기 생활을 하느라 바쁩니다. 저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혼자 농사도 짓고 텃밭에서 나는 걸 팔아 용돈도 벌고 생활비도 마련하며 살았습니다. 그게 제 방식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쯤 됐을 무렵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봄날이었습니다. 마당에서 콩나물을 씻고 있는데 큰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. 그 애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. 손에는 바람 빠진 듯 축 처진 가방을 들고 한참 동안 마당 한켠을 바라보다가 제 앞에 섰습니다. 엄마, 요즘 땅 관리 힘드시죠? 첫마디가 그랬습니다.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힘들긴 뭐가 힘들어. 아직은 내 손으로 풀도 뽑고 김도 매는데. 그러자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. 엄마,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제 앞으로 등기를 옮기죠. 제가 관리하고 세금도 제가 내고요. 엄마는 그냥 편히 지내세요. 그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. 차가운 콩나물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저는 그대로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땅을 가져가려고 하나?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말은 알겠다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.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.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. 이제 나를 재산으로만 보는 건가? 내가 늙으니 나보다 내가 가진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?
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. 남편과 함께 모를 심던 날들, 두 아들이 학교 마치고 논두렁에서 뛰놀던 모습, 추수 끝나고 마당에 널어놓은 볕단 위에 올라 놀던 막내딸의 웃음소리. 그 모든 추억이 제 눈앞을 스쳐갔습니다.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. 며칠 뒤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형이 땅 얘기했죠? 절대 등기 넘기지 마세요. 요즘 뉴스 봤죠? 등기 넘겼다가 집까지 잃는 사람 많아요. 둘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쩐지 분노도 묻어났습니다.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. 큰아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둘째가 형을 괜히 의심하는 건지. 막내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엄마, 그냥 아들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. 엄마가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.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저를 살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. 한 달쯤 지나 큰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그날은 잔뜩 흐린 하늘에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.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. 엄마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잖아요. 그냥 땅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갔죠. 엄마도 생활비 넉넉히 쓰시고요.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버렸습니다. 내 아버지랑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땅이야. 그 땅이 우리 가족의 뿌리 같은 건데 그걸 돈으로 쪼개서 나누자고? 나는 그렇게 못한다.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. 그 뒤로 큰 아들과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. 둘째는 여전히 전화로 형을 경계했고 딸아이는 중간에서 애써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. 가을이 다가올 무렵 큰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. 조금은 긴장한 듯 또 조금은 미안한 듯 말이지요. 엄마,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땐 제 설명이 부족했어요. 사실은 개발 소문이 나서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. 엄마 앞으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제 앞으로 잠깐 옮겨서 팔고 그 차액을 엄마 생활비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엄마가 오해하실 줄은 몰랐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들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. 이건 계약금이에요. 엄마 앞으로 넣어놨으니 필요할 때 쓰세요. 남은 땅은 엄마가 원하실 때 팔면 돼요.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. 둘째 아들도 뒤늦게 이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미안하다며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.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가을 햇밤이 놓인 소박한 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.
이 사연은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. 때로는 말 한마디의 부족함이 큰 오해를 만들고 또 때로는 진심이 담긴 행동이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.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끝에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결국 웃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?